안녕하세요. 조선산타입니다. 오늘은 3월 6일 현재 시각 06시 23분. 외기온도 마이너스 1.85도. 그래도 날씨가 상당히 포근해졌어요. 어제도 그렇고. 1980년 당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전두환 대통령의 그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서울대 내에 여러 가지 그 반체제 운동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. 그는 결국 나이가 꽤 많은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. 제가 알기로는 통상 군에 입대하게 되면 그 군 조직 내에서 회유와 압박으로 자신이 가고 있는 정치성을 결국은 드러내지 못하고 꼭 숨긴 채 군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배출이 되죠. 그 엄혹한 50 시절에 군대에 간 그는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군대 내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굽히지 않고 군 조직 내부에서도 군 최고 수뇌부인 대통령을 비난하게 됩니다. 이에 위협을 느낀 그 부대장은 어느 날 곧 그를 소환하게 됩니다.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. 햇빛이 따스하게 드는 곳에 그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. 그 희귀한 믹스커피를 한 잔 주면서, 이봐 최일병, 아니 김일병, 그만하고 없던 걸로 하고 조용히 군생활 하는 걸로 합시다. 근데 그 사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? 자신은 군생활 하는 동안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. 그냥 간단하게 뭐 서울대를 나오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신념을 굽히지 않고 생활하겠습니다. 즉각 그는 보안사에 끌려가요. 즉각 보안사에 끌려가게 되고 뭐 이런저런 고초를 갖고 정신병이라는 이유로 의가사 제대를 합니다. 3년 후 그는 생을 마감을 하게 되고, 그러나 나중에 그의 아버지도 그의 큰아들인 그가 그렇게 죽고 난 후 어느 날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. 그는 그 큰아들이 그렇게 죽고 난 이후부터 매일 깔끔하게 소주 3병을 원샷으로 그냥 글라스에다 까면서 마시게 됩니다. 어느 날 둘째 아들에게 얘기를 하죠. 병원에 다녀온 직후였어요.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다녀왔다. 의사와 아직 장기는 아주 깨끗한데 술을 더 먹게 될 경우 보장할 수 없습니다. 술을 끊으십시오. 아들한테 물어봐요. 진명아. 아들 이름이 진명이었어. 의사가 내가 매일 술 먹는 부분을 줄이지 않으면 곧 죽는단다. 어떻게 해야 되겠니? 라고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.
둘째 아들 또 걸작이에요. 아우, 아버님 그걸 저한테 왜 물으세요? 예. 저한테 묻지 마시고 잡수신 대로 잡수고 돌아가셔야 되죠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예. 둘째 아들의 이야기 직접 들었어요. 그 이후 큰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군에 입대하고 의과사 제대 이후 3년 후 사망을 하고, 그의 아버지도 3년 후 사망을 하게 됩니다. 그 둘째 아들이 바로 김진명 소설가예요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김진명 작가가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대한 그 사회적인 아이콘이 되었을 때 그 한국 출판막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. 소가 뒷걸음 치다가 걸려 넘어져서 아주 그냥 엄청난 행운을 얻었다 정도로 아주 격하했어요. 저 친구는 곧 글을 쓰지 못할 것이다. 자신의 작가적인 역량이 너무 미력해서 아주 그냥,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는 고구려라는 소설을 10여 년 이상 지금 쓰고 있어요. 10여 년 이상. 뭐 방송에서 나온 그의 인생, 내밀한 인생 가정사를 듣는데 고개가 숙연해지더라고요. 해방이 되던 어떤 날이었다고 합니다. 그는 황해도에 있는 어느 산골에서 살았는데 그의 집안은 대대로 그 지역의 유지였으나 아버지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를 하기도 하고, 그의 조부는 그 지역 유력 인사였지만 일본이 1905년 7년 통해서 10년 단일합방을 통해서 나라가 침탈당하자 독립자금을 대주기도 하고, 또 그것이 발표돼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. 어느 날 한참 대동아전쟁이라고 하는 날이었는데, 그가 초등학교에 다녔을 때, 저학년이었을 때 집에 가보니 웬 군인들이 집 앞에서 무릎 꿇린 할머니하고 어머니를 막 닥달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유인즉슨 녹그릇의 공출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를 구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 국가적인 신성한 전쟁이 밖으로 가나 공출하는데 이 난리를 핀다고. 그리고 45년 해방이 됐을 때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들에 나가 만세를 부르다가 똥통에 똥이 빠진 몸을 이끌고 똥냄새가 풀풀 풍기는데도 씻지 않고 만세를 불렸다는,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는데. 이후 그는 뭐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마지막 그 최종 학력을 이끌고 1964년 김구 선생의 대한민국 김구 선생 수건사업의 소장이 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1974년 긴급조치 1호로
그 헌법, 유신헌법에 대한 부당함을 헌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정부를 비판하다가 아주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. 이후 뭐 계속되는 투옥과 투쟁을 밥 먹듯이 하다가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고, 2000년 돌아가시 3년 전에 그 광화문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이라고 있어요. 그 건물은 과거 72년도 8월에 그 박정희 2층에서 유신헌법 관련된 내용으로 유신 최종 회의가 있었던 장소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. 그 장소에서 그 선생님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, 뭐 거의 노쇠에서 돌아가시 직전이었지만 마지막 그 강의였던 것 같아요. 2000년이면 누구다? 누구 때다?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인가요?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? 거기서 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어른으로서의 그 과거의 고대의 그 제사장과 같은 화석화되어 있는 그 고대의 그 시대의 어른 같은 추상의 모습을 봤어요. 놀라운 강의였습니다. 많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역사박물관 관장에게도 서스럼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그 예전에 있었던 유신시대 그 화석화 같았던 그 투사의 모습을 엿보할 수 있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. 그 모습이 그 일제시대 이후에 그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체제에 대한 정치적인 선택을 통해서 가슴 아프게 선택받았던 일들과 이후 압축화된 근현대를 통해서 살아왔을 어떤 한 가족의, 그리고 그의 어떤 한 집안의 장자가 군에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다가 정신병자로 의가사가 제대하면서 결국은 죽게 되고 그의 아버지도 죽게 되는 비극과 같은 일을 겪은 일을, 두 사건을 교차하면서 대한민국은 참 시대적인 비극이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시대적인 1936년생인가요? 백계한 선생과 그리고 1960 몇 년생이지? 김진명 선생을 작가를 말씀드린 거예요. 여태까지 그 두 분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쳐다봤습니다. 그 삐뚤어진 왜곡된 시선을 들이 투영된 기존의 시각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봤었지만, 놀랍게도 그 밑에 있는 사실들을 들춰보지 못한 저의 무지함에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.
2003년도에 돌아가셨고, 한 작가는 지금도 자신이 필적인 고구려라는 작품을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채 쓰고 있습니다. 그의 작업을 응원하고 어느 한 화석화된 열사의 이야기들을 들어왔던 유년 시절에 그의 왜곡된 시각에 대한 저의 잘못된 인식을 반성하면서 되게 뉘우치게 되더라고요. 오늘은 월요일입니다. 예상이고요. 포근한 날씨입니다. 또 힘찬 하루 되시죠. 조선 산타였습니다.